요즘은 더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안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네네. 우리 성 박사님도 뭐 아시겠지만 네네. 우리 직업의 세계란 것은 직업의 항상 세계. 여일합니다. 똑같다. 여일. 예. 예를 들어 소방관이 말이죠. 뭐 불이 크게 났다. 가면 뭐 네네. 바빠 보이지만 그럼 불이 지금 안 난 상황에서 네네. 소방관이 100% 놀까요? 아니죠. 그렇죠. 소방관은 그래도 소방차 점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불에서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체력 단련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 나면은 여기저기 건물 주요 건물 다니면서 네. 소방 시설 제대로 지금 다 가동되고 있나 네.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이란 건 똑같이 있어요. 그렇죠. 단지 일의 성격이 밖에서 남이 볼 때는 와 큰일 터졌다. 그래서 저 사람 큰일을 하는구나인데 사실 맨날 하고 있어요. 맨날 하고 그러면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위원님의 예. 일도 그냥 맨날과 똑같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일이 생겼으니까 저 사람이 완전히 지금 뭐 어떻게 돼 있을 것이다. 또 반대로 전혀 큰일이 안 터졌으니까 저 사람은 지금 놀고 먹는 모양이다. 네. 둘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네. 우리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둘은 말이죠. 네네. 뭐 그게 똑같죠. 서로가 서로를 미워 죽겠다. 예. 그리고 아닌 말로 지금 네네. 이 당의 적수는 이재명인데 네네. 나의 적수는 너야. 나의 적수는 이재명도 너다. 이재명이지만은 네네. 일단 난 너부터 죽이고 싶어. 이게 지금 두 사람의 네. 무지막지한 지금 네. 싸움의 진짜 그 본질이고요. 무지막지한 싸움. 예, 무지막지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네. 윤한 갈등으로 인해서 여당의 내분과 그다음에 탄핵을 둘러싸고 다시 또 지금 이제는 누구죠? 한동훈 대 권성동으로 또 나뉘어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망해가는 집안에 고륙상쟁 웬 말인가? 야, 또 명언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진짜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안타깝다. 네, 지금이 안타깝고요. 우리가 이럴 네. 때인가 그럼요. 싶은데 네. 참 정말 이 자중질환의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근데 사실 뭐 네. 권선동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고 난 뒤에는 또 본격적으로 이게 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이제 또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72표를 했잖아요. 네네. 네, 이게 혹시 위원님 죄송한데 네. 조금만 저쪽으로 이쪽으로죠. 그래서 와주시면, 네. 지금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네. 뭐 굉장히 이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핵 반대를 밀어붙이고 그다음 만약에 내일 탄핵이 가결되면 네. 자 탄핵이 가결돼서 당의 대통령이 쫓겨나게 작살나게 생겼는데 네. 당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 대표 사퇴하라. 예. 그런 지금 얘기가 이거- 바로 나오겠죠.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나올 거예요. 바로. 음. 그리고 옛날에 보면 그렇게 당에 큰 변고가 생기면 당 대표가 사퇴하는 일들이 꽤 있긴 했습니다.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사고가 나면 장관이 물러나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네. 이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된 원인이 네. 한동훈 대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된 원인은 계엄 아닙니까?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 그렇죠.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근데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 여기 한 대표는 책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네네. 오히려 계엄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반대하고 막았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조국 막 뭐 나서지만은 그 두 사람은 한동훈보다도 훨씬 늦게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12월 3일 그날 저녁 10시 20분 정도인가요? 갑자기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 선포 때문에 완전히 멘붕이 되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공포 분위기까지 치닫는데 그때 불과 20여 분 만에 가장 먼저 조금 전에 대통령이 탄핵을 얘기한 것은 잘못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그렇죠. 딱 제일 두 먼저 문장 나왔습니다. 나갔잖아요. 네. 이게 떴을 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안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인터뷰 지금 했습니다만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네. 이분이야말로 특전사 가장 그 긍지와 자랑 갖고 있던 분인데 바로 그 내 특전사 내 아이들 후배 부하들이 갑자기 지금 계엄에 동원돼 노 그래가지고 밤에 집에서 글 쓰고 좀 편하게 있다가 막 옷 주섬주섬 입고 나가려고 그랬대요. 국회로 가서 애들 이거 안 된다. 계엄 안 된다. 애들 보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출동하면 안 된다. 말리려고 그랬대. 네네. 그런데 그 순간 확 한동훈이 그 메시지 띄우니까 이게 반드시 뭐 정권 윤석열 정부 전체가 지금 계엄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혼자서 하는 건가 보다. 조금 안심이 된다. 그래서 남아가지고 옷 주섬주섬 다시 차렸던 옷을 이제 갈아입으시고 벗고 그냥 집에서 계속 이제 TV로 상황을 관찰했다. 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한동훈 대표가 가장 먼저 계엄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계엄을 막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여당 대표거든요. 야당 대표는 대표. 당연히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당 대표가 반대하고 막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계엄을 제동을 거는 큰 효과가 있고 사실 그런 메시지 때문에 저는 경찰청장이라든가 뭐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국회 가서 경찰력과 병력을 출동시켰지만 네네. 극단적인 조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다 들여 보내주고
그다음 국회 진입은 했지만 뭐 체포 제대로 못하고 안 했는지 못했는지 그랬죠. 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한동훈 대표가 나름 그래도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계엄을 제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탄핵 소추의 원인을 반대로 제공한 사람은 누군가? 그거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그동안 대통령 싸고 돌면서 대통령이 잘못을 하건 대통령이 민심을 안 듣건 그냥 그런 거 계속 그냥 잘 돼갑니다만 하면서 친윤이죠. 네, 본인들 공천, 본인들 관직 이런 거 얻는 데만 급급했던 친윤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친윤의 그 정점이 누굽니까? 윤핵관의 아주 핵심 권성동이죠. 권성동이죠. 권성동은 왕윤핵관이고 지금도 왕찐윤이 돼가지고 네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름 정치력이 좀 있는 경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네네. 그 설득력도 있고 또 오성 경륜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한동훈 대표한테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죠. 정말 책임을 따진다면 오히려 자신과 친윤계한테 따져야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는 걸 봤었을 때는 여전히 일단 친윤계 쪽에서는 그런 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좀 어제 저녁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굉장히 또 갑자기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 교란 효과가 있었어요. 아, 교란 효과가. 이게 왜 그러냐면 경선 막 치러지는 그 상황에서 네네. 이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아주 그냥 찻잔 속에다가 큰 돌멩이를 떨어뜨린 그런 네. 효과를 낸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한다니까 한동훈 대표가 불과 1분 전에 네. 탄핵해야 된다. 탄핵 이 얘기를 그냥 막 그냥 거의 젠걸음으로 뛰어와서 저 뭐냐 기자들 앞에 와서 발표했어요. 왜 그러냐? 저 바로 저 1분 뒤면 대통령이 긴급 담화할 텐데 한동훈 네네. 대표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죠. 당연히 통보 안 하니까. 그렇죠. 자, 한동훈 대표가 뭐 머리 조금 굴려 보니까 100% 아마 나 뭐 탄핵 나 전혀 잘못 없다. 뭐 나 뭐 깔 테면 깔아. 뭐 나 계엄은 정당했다. 뭐 이런 소리 할 것 같으니까 네네. 미리 선제 공격을 안 하면은 뒤늦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효과가 떨어지거든. 그렇죠, 그렇죠. 미리 저 대통령 잘못하신 거 맞고 탄핵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조만간 대통령이 뭔 X 소리를 하실 텐데 네네.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사실 그 뒷된 말은 안 했지만 네네네. 그 얘기죠. 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하고 같은 식구인 여당 대표가 대통령 담화해? 아이고 빨리 해가지고 그냥 가서 대통령 아직 시작 안 했어 1분 뒤입니다. 지금 바로 잡고 이렇게 하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집안 싸움도 이렇게 한심한 집안이 없고요. 한심한 집안이 없다 정말. 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역시 아니나 다를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제 네네. 나 잘못한 거 없고 이 모든 건 민주당 책임이고 그리고 뭐 보면은 뭐 부정선거 뭐 이런 비슷한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한동훈 대표가 멘붕이 된 거예요. 멘붕이 돼가지고. 근데 권성동 의원도 멘붕된 것 같던데. 권성동 의원은 또 다른 의미에서 멘붕이 된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나름 권성동 의원은 뭐 탄핵 반대라는 입장은 같지만 네네. 자극하면 안 되거든. 지금 권성동 의원은 이른바 중도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자극적으로 질러버리면 중도파가 도망갈까 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도 그러면 중도파를 일단 뭐 눈치를 보긴 보나 그러니까 보네요. 지금 그때 처음에 구도가 어땠냐면은 7대3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담화하기 전에 네. 7대3 정도로 이제 그 권성동 쪽이 7, 한동훈 대표가 내세운 김태호 이제 사선 의원 원내대표 후보가 3. 그 정도 108명 중에 그러니까 뭐 이쪽이 한 70몇 표, 이쪽이 30몇 표 구도였는데 네네. 이쪽이 6대4까지 다시 좀 올렸대요. 담화 여파로. 한 대표 쪽에서 중도파 쪽을 설득해서 지금 대세가 탄핵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 오히려 탄핵을 우리가 선빵을 때려서 더 우리가 주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쇄신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범죄자 이재명의 면모가 드러난다. 네네. 뭐 이런 전략을 갖고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30대 70이었는데 40대 뭐 60 정도로 좀 많이 이제 좀 기세를 올리는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갈겨버리니까 한 대표가 그냥 세게 거기 반응을 해버린 게 뭡니까? 네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 이래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셌어 여기.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 순간에도 보면 대통령이 막 나가면 오히려 한 대표가 좀 차분하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물론 당연히 비판해야 되지만 너무 세게 나가버리니까 이게 그냥 또 중도파가 아이고 저거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10표 내지 쉽게 많게는 20표까지 날라갔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냥 차분하게 했으면은 알아서 이게 6대4까지 될 수 있었던 게 그렇죠. 네. 내란을 사실 실토했다는 그것 때문에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좀 그 중도파들이 저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또 여당 대표가 대통령도 내란 자백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이 중도파 중에 일부가 다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70몇 표를 받게 됐던.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간 72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지금 뼈 아픈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사실 옛날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정도 얻었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 얻었으니까 사실 추경호보다 막 많이 더 나가서 뭐 8, 90표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얻었지 않냐? 그러니까 권성동의 그 영향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어쨌든 42대 70인가요? 그 정도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원성동 입장에서는 뭐 압도적이다. 우리는 나는 2배 가까이 얻었기 때문에 난 이걸 업고 이제 탄핵 반대에 가겠다. 그리고 내가 탄핵 반대를 했는데도 공공연하게 이 당론을 거스르면서 내일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앞으로 후과에 조심해야 할 것이며 특히 그 핵심인 정점인 한동훈 대표는 모든 걸 차치하고 대통령이 탄핵된 초유의 참담한 우리 국민의힘의 대악재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당 대표로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막 정 안 물러난다면 지금 탄핵된다면 지도부 전체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미리 공언을 한 김민전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뭐 네네. 임요한, 김재원 등 그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다 줄사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탄핵되면 사퇴 이런 얘기를 해왔던 장동혁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사퇴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4명이 사퇴를 하기 때문에 지도부는 붕괴되고 비세위 체제로 가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은 원내대표한테 있다. 원래 그렇습니다. 왜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네, 일단 그러면은 네네. 여기서 잠깐만 네. 저희가 멈춰보면은 네. 일단 저희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됐던 그 배경까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네.